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그 대책을 둘러싼 논란 오늘도 새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법사위원장이요. 논란이 많았던 부동산과 관련된 11개의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이날은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발언을 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집의 노예로 봤다는 것과 법사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절차적 정당성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그것에 해방했다라고 묘사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감정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논란인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리지 않고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노후까지 편안하게 집 걱정 안 하고 생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 지금 우리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국회 반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반장을 했으니까 이재명 기자, 지금 발언의 뜻이 뭔지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평생 열심히 저금을 해서 돈을 모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고 또 열심히 또 돈을 모으고 일해서 전세에서 대출 끼고 집을 사서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대출도 다 상환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서민들의 소박한 꿈인데 지금 그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집값도 올라서 집 사기도 어려워지고 전세값도 오르고 전세 물건도 귀해져서 전세 살기도 힘들어지고 월세 비중도 높아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당히 좀 모호한 발언이죠, 진짜. 저게 무슨 뜻인지 자체가 해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모호한 발언인데 집에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건 아마 이런 거겠죠. 지금 뭐 얼마 전에 통계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월급 생활자가 평균의 월급을 받으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뭐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구조 속에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제가 뭐 집값을 뭐 법으로 어떻게 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지 뭐 그런 법을 만약에 통과시켰다면 저런 발언이 좀 이해될 수 있는데 어제 통과됐던 법들은 부동산 세법을 대폭 올린 거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취득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올린 그 법안들이 통과됐죠, 법사위에서. 그러면서 그걸 통과시키고 나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건 의미는 제가 해석할 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겼죠.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거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졌다. 라는 의미에서 아마 저 얘기를 한 걸로 전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 3년간 부동산 값을 그렇게 올랐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다 한들 그렇게 비싼 값을 어떻게 지불하고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뭐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장의 원리죠. 그런 점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집이 많이 나오면 무주택자들이 다 집을 살 수 없죠.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또 강화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책의 역설이고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켰던 거죠. 당장 어제 통과시킨 부동산 세법만 하더라도 보유세를 높였으면 거래세를 낮춰줘서 자, 보유세가 너무 부담이 되니 빨리 집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어제 세법은 모두가 다 올라갔죠. 부동산세도, 그러니까 보유세도 올라가고 거래세도 올라가고 그런 점에서 도대체 이 정책의 뭔가 좀 균형, 정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건데 사실 그 문제가 되게 컸던 거고 사실 어제 법사위의 가장 큰 논란은 저희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조세는 반드시 종목이라든지 세율을 법률을 정하게 헌법에 규정돼 있죠. 그런데 어제 그 얘기 자체는 결국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특히 이제 여야가 협의해서 그 법을 처리해라 이제 이런 게 조세 법률주의일 텐데 사실 어제도 야당이 결국은 퇴장을 했죠. 물론 그 점도 지적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부동산법을 그러니까 논의하기 전에 최숙현법이라고 그래서 스포츠 인권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법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니까 야당이 퇴장해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법을 여당이 이제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해 버렸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어제는
노예에서 해방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집에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라보다는 조세 법률주의가 위협받은 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많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제 해석이었는데 도대체 법사위원장은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노예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야당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의 법안심사 권한이에요. 이제 이 정도 하시죠. 네? 국회를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가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혼의 의결로 빨리 기권을 하게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뭐 국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 언론과 국민들께서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상황에서 위원장님만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정치공세를 좀 타당을 해주세요. 소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소위 구성 안 된 거 누구 책임입니까? 김동욱 간사님 정확하게 말하세요. 지지난주죠.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김동욱 간사님과 제가 1소위, 2소위만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날. 합의했단 말이에요.